자, 소송 없이 집주인을 압박해서 전세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압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계약 기간도 다 끝나는 것 같고, 내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돈인데, 요즘에 최근에 어떤 전세 사기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하셔야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내용 증명 보내는 거, 그리고 소송하는 거, 지급 명령 제도 하는 거, 지급 명령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차권 등기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괜찮고요. 제 4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 공부를 하십시오. 사람 공부를 하셔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셔서 강공으로 나갈 땐 좀 강공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좀 살짝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완전 달라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자, 땅집고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지은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건데 24년 4월 7일 날 작성해 주신 기사예요. 한번 볼게요. 전세 계약이 곧 끝나요. 근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주고 그게 맞는 건데 이제 관행상 그 현금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 맞추면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관행상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법상으로 따지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집주인하고 연락까지 끊겨서 소송까지 가야 되냐 고민이다. 그런데 막상 말이 그렇지 소송하면 필요한 시간, 돈 이게 다 들어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전세 사기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봐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에요. 이제 내용 증명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뭐 경매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고급 스킬에 속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 내용 증명 다 알아요.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양식이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하는데 이 매개체로 내용 증명 발송이 가장 많이 쓰인다. 자,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텍스트라서 그래요. 문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녹취 같은 거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녹취는 증거 채택을 안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서류는 제출하면은 다 보십니다. 판사님들이. 자, 그래서 내용 증명 작성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전세 보증금 반환해달라는 취지 내용을 담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이게 집주인이겠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체국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전세금 반환이 늦은 데 따른 이자와 소송 비용 그리고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서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으시면 돼요. 꼼꼼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고 그렇게 늦어지면 이자 나한테 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거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결국 안 되면은 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서 구체적인 게 뭐냐면 심리적인 압박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까지 가면 내가 좀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게 이제 내용 증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이게 좀 부담되시다면은 대화, 전화, 문자로 소통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용 증명하면은 좀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게 훨씬 더 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혹시 뭔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대화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 무조건 문자나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거 수집, 체증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텍스트를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래할 때 좀 뭔가 상대방하고 수가 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을 안 하고요. 무조건 문자나 카톡을 합니다. 증거를 항상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지급 명령 제도인데 사실 이 경우는 좀 많이 안 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임차인이 법원에 요청을 해요. 말 그대로 지급해 주세요라고 이 명령을. 그러면 이제 이 법원이 여기 명령을 합니다.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너 지급해라 라고. 이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임대인이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딱 봤더니 이것도 좀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받아들여 줘 버린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유야무야 돼버려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급 명령이란 거는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약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 같은 동일한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지만 만약에 이 결정문을 상대방이 못 받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법원 이를 받아들이면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낭비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이제 임차권.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 임차권 등기. 그러면 여기 딱 박힙니다. 박히면은 새로운 세입자라든지 매수자가 왔을 때 등기부등본 떼보는 제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뭐냐 이런 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찜찜하죠. 소위 말해서 주온 글씨가 딱 박히는 거예요. 자,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 법정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오래 살던 주택에서 갔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내가 임차인이다.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전세 보증금이 뭐 5억이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걸 내가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살짝 빼주는 거, 전출하는 거, 이걸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거를 좀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에게 살짝만 빼주면 어떻게 도와주겠다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확실한 그걸 받는 게 없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항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집을 비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부득이하게 내가 이사를 좀 먼저 가야 된다. 그럼 이 대항력을 내가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세금 보증을 못 받아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뭔가 딱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거는 게 바로 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심적 압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증명보다 훨씬 더 세다. 두 번째 지급 명령 제도는 조금 실효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엄정숙 대표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 말소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 방법, 내용 증명, 지급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죠. 뭔가 분위기가 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증거 남기시라고요. 문자나 카톡을 한다. 대화 안 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또 다른 팁이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만기 때 돼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하기가 좀 껄끄럽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다 보면 좀 감정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대화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뭐 일정에 좀 수수료를 좀 드린다든지 아니면 좀 잘 말씀을 드려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증거 수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해요. 그리고 이 증거는 무조건 문자, 문서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하셔라. 그래서 내용 증명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요 임차권 등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고 또 너무 또 세게 가다 보면은 상대방도 약간 좀 반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상대 보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약하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내용 증명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주식하고 코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좋게 얘기하면은 끝날 수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면은 상대방도 약간 그거 보고 욱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악이죠. 그러니까 뭐 법대로 해 이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일을 그냥 겪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좀 보증보험 넣으시든지 아니면 좀 사전에 임대인하고 좀 만나가지고 좀 그런 것도 많이 대면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보증금 금액 자체를 좀 줄인 대로 좀 가시든지 아니면 반전세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